자, 준강도죄의 공범 관계입니다. 자, 먼저 판례 볼까요? 자, 판례 보기 전에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는 120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림 한 장이 나올 텐데, 자, 갑과 을이 절도를 공모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을 털기로 했어요. 둘이 이제 집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을은 망을 봤어요. 을은 바깥에서 망을 보고 이제 갑이 뛰어들어가요. 갑이 뛰어들어가서 물색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물색을 했다는 말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착수를 했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필기가 하나 안 된 것이 있는데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물색에서 이렇게 쭉 해서 화살표를 해두시고 이때 발각이 됩니다. 됐어요? 자, 갑이 물색 후에 집주인으로부터 발각됩니다. 그래서 갑이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죠. 그러면 갑은 무슨 죄가 됩니까? 절도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으니까 준강도죠. 준강도가 상해를 입혔으니까 갑의 죄책은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문제는 이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는 을인데 을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총문 시간에 배우는 그대로죠. 이 바깥에서 망을 보고 있던 을이 뛰어들어간 갑이 상해를 입힐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느냐, 이 문제야. 예견이 가능했느냐. 만약에 예견이 가능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똑같이 진다, 이런 말이야.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강도 치상죄가 아니라 상해죄입니다. 상해죄. 그 이유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강도 상해죄와 치상죄가 형량이 똑같아요. 형량이 같기 때문에 판례는 치상죄라 하지 않고 상해죄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는 또 있어요. 자, 이 예견 가능성 여부를 놓고, 자, 시기 문제인데요. 자, 시기 문제인데, 자, 이 바깥에서 있던 망을 보던 을이 갑이 발각되기 전에 미리 도주했느냐라고 하면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발각된 후에 도주했다면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무슨 사건에서? 무슨 사건에서? 요것이 빈 담배가게 사건에서 이런 판결 요지를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자, 교재 한번 가봅니다. 교재 원위치 한번 해보시면, 자, 이 판례 말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빈 담배가게 사건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 판례 많이 나왔죠? 별표 쳐볼게요. 자, 판결 요지 1번입니다. 자, 세 번째 줄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줄에 예견 가능성 나와야지 예기 밑줄 그시고, 그리고 강도 상해죄입니다. 상해죄 동그라미. 치상죄하면 틀려. 자, CF 실질적으로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강도 치상죄 하면 답이 틀리는 거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가볼까? 자, 갑과 을은 빈 담배가게를 털기로 공모를 했다. 여기서 빈 담배가게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1번. 그것이 예견 가능성 여부를 놓고 볼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을이 담배 창고를 통하여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갑은 밖에서 망을 보고 대기하고 있던 중에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 소리가 났다. 당연히 그쵸, 빈 가게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기치 아니한 인기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갑은 먼저 그대로 튀었습니다. 예기치 아니한 인기척 소리 나와있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튀었다는 것이 바로 뭐지? 이것은 발각 전에 도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이 을도 도주하기 위하여 다시 나오려다가 창구에 몸이 걸려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붙들리게 되자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었다. 자,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톡낀 사람이 나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폭행을 가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애당초 이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모를 했었나? 예견 가능성이 있었나? 없었지. 그게 빈 담배가게라는 점을 착안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주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예견을 못한다. 예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교정합니다. 자, 밑에 판례 2번. 파란색으로 빈 가게 세모. 예기치 않았던 세모. 그치? 도주해버린 이후라 했지. 도주해버린 이후 밑줄 그시고. 이후에 밑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줄에 전현 예기 밑줄 그시고 X 예기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준강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을은 강도 상해죄. 그쵸? 갑은 특수절도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판결 의지를 잘 받으시고요. 자, 앞으로 갑니다. 자, 똑같이 판결 의지. 예견 가능성 여부를 놓고서 마지막에 준강도 상해죄 동그라미. 치상죄 하면 틀려요. 상해죄 여부를 다투겠다. 이런 말이. 자, 사실관계입니다. 병은 갑, 을이 자기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예상 도주를 따라 추격하자 갑과 을이 이를 보고 도주하므로 병은 1km가량 추격하여 갑을 먼저 체포했습니다. 체포해서 동네 사람에게 인계를 했어요. 병이란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 휴가 나온 똑같아. 앞에 거랑 똑같아. 휴가 나온 사람인데 한 놈 잡고 동네 사람에게 넘기고요. 또 쫓아가. 또 더 추격해서 가지고 간 나무 몽둥이로 1회 을을 때리던 중에 을이 이를 뺏었습니다. 뺏어서 이 특전사를 때린 거야. 때렸다는 거죠. 자, 이때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이 먼저 체포당한 사람이 뒤에 남아있는 동료가 이 사람을 때려서 구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판례 2번을 보시게 되면 돌연 이를 빼앗았다 세모 파란색으로 빼앗아서 병을 때리는 점에 대해서 먼저 붙잡힌 사람은 예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준강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입니다. 됐죠? 그런 판례. 그래서 이 공범에 있는 판례가 좀 많은데요. 요 두 판례, 돌연 몽둥이를 빼앗아 구타한 사건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빈 담배가게 사건, 이 두 가지 판례만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었고 나머지는 몽땅 다 뭐다? 예견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판례가 책에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자, 갑과 을은 소매치기를 공모하였다. 만일 대비다. 만일 대비. 그쵸? 여기 만일 대비했다. 그래서 칼 한 자루씩을 나누어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각되니까 두 갈래로 나누어 튀었지. 근데 여기서 만일 대비해서 칼 한 자루를 나누어 가졌다는 말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다?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죠. 충분히 예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뭐까지 가능하다? 충분히 이것이 예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미리 다 점쳐서 칼 한 자루를 나눠 꺾고 튀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빨간색 드시면 판결을 보세요.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치? 각기 다른 길로 도주했다는 거예요. 빨간색이죠. 했다라고 했을 때 밑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했다라고 했을 때 이 상해에 대해서 뭐가 된다?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다. 그래서 강도 상해죄, 준강도를 인정했다는 거죠. 준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한 사람은 망을 받네요. 절도하기로 공모했죠. 한 사람 망을 받지. 망을 본 사람이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이 상해에 대해서까지 뭐가 가능하다?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해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뭐가 됩니까?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자, 둘이 합동하여 절도를 하는 과정이네요. 그렇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힘껏 뛰밀어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책은 이것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상해에 대해서 뭐다? 상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해, 1번 상해, 2번 상해. 자, 3번도 보시게 되면 쇠쿠리로 손괴하고 홀에 들어갔죠. 그치? 한 사람이 도망갔네요. 라고 했을 때 마지막 사람이 체포 멘탈 목적으로 이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이 상해에 대해서까지 도주한 사람이 충분히 예견은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이 뭐다? 빈 담배가게 사건하고 몽둥이 빼앗은 사건 그 두 가지 판례만 빼고 나머지는 몽땅 다 예견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인질강도죄는 볼 곳이 없어요.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번 봅니다. 강도상해죄, 치상죄를 볼게요. 자, 조문을 볼까요? 조문 보세요. 조문 보시면 주체가 강도죠. 강도니까 이 강도는 모든 강도입니다. 단순 강도, 특수 강도, 준 강도, 인질 강도 모두 들어옵니다. 상해,
그리고 상해에 이르게 한 때가 바로 치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상해를 한 때와 상해를 이르게 한 때가 형량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죠. 형량이 똑같단 말이에요. 형량이 똑같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공범 파트에서 상해를 가한 자, 직접 상해를 가한 자도 준강도 상해죄가 되지만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 놈도 똑같이 강도 상해죄를 인정하는 이유가 형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형량이 같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때 강도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기수미수 불문이다 하는 거죠. 자, 상해의 행위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하면 족합니다. 2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은 피해자는 되고 물론이고 제3자도 됩니다. 나머지는 됐지? 할 거 없고요. 자, 판례 가기 전에 노트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자, 노트를 펴봅니다. 노트는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자, 강도 상해죄가 있고 강도 치상죄가 있죠. 강도 상해죄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기회에 상해는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살인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살인죄 할 때 이 살인도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그리고 치상죄 치사죄 할 때 다다를 치자를 쓰기 때문에 상해와 사망은 과실이고요. 과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자,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강도와 이 앞에 있는 강도는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그쵸? 이 강도는 모든 강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준강도도 포함된다. 제가 굳이 준강도를 적어놓은 이유는 준강도 파가 많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공범관계 말씀드리면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공범관계. 자, 갑과 을이 강도를 공모했습니다. 그쵸? 근데 갑이 강목을 들고 패요. 패해서 상해를 입혀요. 그럼 갑은 무슨 죄? 강도 상해죄가 되죠. 그쵸? 자, 이때 이 을이 이 상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을은 무슨 죄가 된다? 똑같이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치상죄가 아니고요. 그 다음 자, 갑과 을이 강도를 공모했는데 갑이 병을 강목으로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러면 갑은 뭐가 됩니까? 강도 살인죄가 돼버리죠. 살인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은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을은 이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면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살인죄가 되겠죠. 살인죄. 살인죄의 공범이 되겠지만 예견이 가능했다라고 했을 때는 치사죄가 돼버려. 왜? 이건 형량이 달라요. 살인죄와 치사죄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견이 가능했다면 치사죄가 되지만 여기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강도 상해죄를 인정한다. 여기서는 CF 강도 치상죄 하면 틀린다. 이런 말이 됐어요? 근데 밑에 나와 있는 살인죄는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치사죄를 인정하지만 이해되시겠죠? 교재 갑니다. 벽돌 사건 나왔네요. 벽돌 사건 별표치입니다. 자, 판결유지 보시면 강도 상해죄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올라가 볼까요? 갑을은 강도를 공모하였고 병의 짐이 침입하여 강도를 하던 중에 병의 딸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강도야 고함치는 바람에 도주하였는데 그쵸? 쭉 읽어보시고 그쵸? 그 집에서 500m 떨어진 곳까지 주민들이 추격해오자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벽돌을 잡아들고 일어서는데 주민 A가 갑 뒤에서 덮쳐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왼손으로 앞부분을 잡는 순간 갑이 손에 잡고 있던 벽돌에 끼어있는 철사에 찔렸다. 철사에 찔렸다는 겁니다. 밑에다 할 테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철사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던 을의 뒤에서 양팔을 그의 목을 잡고 내려오다가 같이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철자에 찔려서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을이 뒤에서 뭐 하다가 같이 부상을 입었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강도가 사람을 상해해서, 이 상해는 고의범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립한 상처인가? 아니죠. 그쵸? 이것은 마지막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이 피해자 스스로가 입은 상처에 불과하므로 강도가 고의로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상해죄가 된다 안 된다? 강도 상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자, 그럼 파란색 드세요. 철사에 찔렸다 세모. 그리고 같이 넘어졌다 세모. 이것은 피해자들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해라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 됐죠? 자, 강릉시 택시 강도 사건 볼게요. 이 판례 별표치입니다.
자, 판결로지 1번부터 먼저 볼까요? 준강도 할 때 말씀드렸지. 강도의 기회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중 실행 직후, 포기한 직후로서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단계. 그래서 많이 봤지? 준강도 할 때 봤다. 준강도 할 때랑 똑같죠. 그쵸? 그쵸? 대신 절도의 기회를 강도의 기회로 바꿨을 뿐입니다. 됐어요? 밑줄 안 긋게요. 자, 그럼 올라가 보세요. 자, 이런 판결로지 등을 알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야지만 판결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모든 책들은 이 사실관계가 빠져있지. 그리고 판결로지만 잔뜩 갖다 놨기 때문에 또 그 선생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게 되면 이 판결로지 자체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결로지를 알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지만 판결로지가 도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갑은 강릉시 이밤동에서 새벽 5시 40분경에 을이 운행 중이던 택시를 탔어요. 택시에 승객인 양 탑승하여 미리 준비한 회카를 보여주면서 운전자를 을의 손과 팔을 묶은 거예요. 갑을 뒷좌석으로 옮긴 후에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06시 54분경 위 택시를 세워서 을의 짐칸을 옮겨 태우고 미리 준비한 노끈 등으로 묶은 다음,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겠네요. 자, 을의 주머니 속 지갑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2장을 뺏었다. 자, 그 다음 9시 7분경부터 9시 10분경까지 새마을금고에 가서 을로부터 위와 같은 강추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자, 현금을 인출했다. 검은색 글씨 나와있죠? 자, 여기까지. 카드를 뺏었습니다. 카드를 뺏어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뭐가 되지? 강도죠, 강도. 강도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강도지 기수. 자, 그런데 아직까지 강도 종료 안 됐습니다. 갑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4,000명까지 이르렀는데 을이 결박을 풀고 달아나자 위 회칼 들고 쫓아가서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해서 회칼을 위쪽으로 잡아당겨 을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됐어요? 그럼 이 상해를 가한 것은 과연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건 단독범이냐? 이건 위에 나와 있는 강도죄와 별개의 또 다른 강도죄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냐? 다시 한번. 요 상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상해죄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강도의 기회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판례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자, 마지막 줄입니다. 사회통념상 범죄, 그 강도 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단계에서 발생했을 때 이 강도의 기회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자, 쟁점이 뭐냐면, 자, 지금 09시 7분경부터 10분경까지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강도가 완전히 기수가 되는 것이니까 완전히 끝난 것이냐? 끝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30분 지났죠. 09시 30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쫓아오니까 칼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해를 입힌 것은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범죄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단계냐 아니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단계냐 라고 하는 것이 쟁점인데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강도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해서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해가 강도가 자, 볼까요? 이 상해라는 것이 기수가 되기 전에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상해가 기수된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강도 범행 이후에도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 범행으로 인한 그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가,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가 되지 아니했다면 빨간색으로 해소가 되지 않았대요.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가 완전히 그 강도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치? 지금 이 친구는, 이 피해자는 계속 그 택시 차량에 실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즉 강도로 인한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지금 붙잡혀서 입골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뭐다? 그 강도와 상해 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즉 30분이 지났던 것만으로는
강도의 기회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강도의 기회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별도의 상해죄가 인정된다.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은 강도에게 발생한 상해라고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상해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당구장 표시해놨지?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 줄 가보시면 이것은 자 특수강도죄 하나 그리고 흉기휴대 상해 하나 이 두 가지의 경합범이 아니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간다? 강도상해죄 1죄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강도상해죄이냐 아니냐를 묻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죄가 각각 성립하고 즉 여기 현금 인출한 부분이 여기가 뭐다? 강도상해죄 하나 상해를 입힌 것은 흉기휴대 상해 하나 죄가 각각 성립한다 하면 틀려요. 이렇게 각각 성립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 뭐다? 강도상해죄 1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밑에 판례 1번 1번은 많이 봤을 거예요. 총론 시간에도요. 과도 동그라미 그쵸? 칼 들었죠? 택시 강도가 칼 들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그 칼에 찔려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강도 치상죄가 된다. 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찌른 게 아니야. 푹 찌른 게 아니라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급부전을 하다가 이 칼에 자기가 운전자가 찔림을 당해요. 찔림을 당한다고. 이 사람이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견 가능성 칼을 들었을 때 상처를 입을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 이건 공범 아닙니다. 단독범입니다. 단독범이기 때문에 강도 치상죄를 인정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강치 동그라미 그쵸? 밑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1시간 20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치? 이 강치와 상해 사이에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의가 있는 거네요. 칼로 찔러 푹 찔러 상해를 가했다는 것은 고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강도와 상해 사이에 1시간 20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과관계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강도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여기 강치. 여기 물색 중이니까 절도죠. 절도. 그쵸, 여기 상해. 강치 현장에서 밑에 상해를 입혔다. 30m 끌고 가서 현장성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상해죄가 되고요. 물색 중이니까 절도죠. 절도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게 되면 준강도잖아요. 준강도 상해죄. 그래서 준자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여기서 준강도죠. 절도가 체포를 면탈을 목적이니까 준강도죠. 그래서 준강도가 절도 미수가 상해를 입히게 되면 준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준강도 상해죄. 근데 준자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수가 됩니다. 기수인가 미수인가라고 하는 것은 상해가 나오면 기수. 그쵸? 상해의 여부를 가지고 기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가 나왔으므로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세 가지, 두 가지네요. 이 두 가지 판례는 준강도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준강도가 상해를 입힌 것은 강도 상해죄가 된 거죠. 주체가 준강도 주체입니다. 밑에 강도가 강도 기회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역시 강도 상해죄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준강도네요. 4, 5, 6을 묶으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재물 탈환한 거 체포 면탈 목적이 나와 있지.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니까 이건 준강도가 아니네요. 지울게요. 그쵸? 그치? 요게 가로 열고 닫으면 준강도잖아. 그치? 준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준강도 외의 다른 강도를 할지라도 그 기회에 사람의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되는 판례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2주짜리 상해 진단서 끊으면 전부 다 상해를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맨 앞에서 배웠고요. 자 밑에 판례. 파란 편 들어볼까? 진단서 발급하지 않았대요. 그치? 진단서를 발급해야 상해라니까. 진단서를 발급해야지. 진단서 발급하지 않았고요. 정상적 근무했고요. 격리하고요. 세모. 자연적 치유니까 세모. 상해가 아니죠. 자, 이마를 맞고 잠이 깨었다. 이마를 맞았다는 것이 상해로 볼 수 있나? 그쵸? 그리고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때린 것도 아니래요. 그쵸?
그럼 준강도가 아니겠죠. 준강도라 요것이 아니라면 체포면탈을 목적이 아니라면 준강도도 아니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마 맞은 것 자체가 상해라고 볼 수 없죠. 자, 공범입니다. 공범. 이건 준강도 할 때 배웠는데, 그치? 예, 합동절도하였다. 1인이 상해를 가하였는데, 딴 사람이 예견이 가능하다면, 그치? 나왔네. 예견이 가능하다면, 준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 상해죄. 뭐라고 하면 틀려? 치상죄 하면 틀려. 하면 틀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한 사람이 상해를 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공범자가 구체적으로 상해까지는 공모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모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견이 가능하다면 예견이 가능하다면 강도 상해죄가 되는 것이죠. 그치? 근데 강도치상은 왜 써는지 모르겠어요.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놓네. 그쵸? 오탄 아닌데 판례가 상해죄가 되는 게 맞죠. 지금까지 다 그랬으니까 상해죄가 맞는데 치상죄를 써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치상죄까지 써놨네요. 이렇게 및 이거 또는 및 치상죄가 된다. 근데 공모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견이 가능했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공모했다면 상해죄가 되죠. 근데 공모하지 않았고 예견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해죄가 되는 건 맞아요. 됐지? 자, 그 다음 살인죄 가볼게요. 살인죄 설명 다 드렸어요. 앞에서요. 그 다음에 주체는 전부 다 강도가 사람을 살해했을 때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착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수미수 불문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강도의 기회에 발생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세요. 보시면 끊어볼까요? 이렇게 살인하면 사형 무기야. 그치? 근데 사망에 이르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그래서 형이 틀려요. 이 살인죄하고 치사죄와 형량이 달라요. 그래서 예견 가능성 여부를 놓고 공범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별표. 경찰 시험에 많이 나왔던 판례죠. 자, 강도범행 직후에 출동한 경찰 AB가 현장으로부터 150m 지점에서 추적 격투 끝에 붙잡았다. 현장성 인정되죠. 추적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힘이 세요. 반항도 심하고 그래서 수갑을 못 채웠어요. 억지로 밀어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자, 빨간색으로 연행 동그라미. 아직 이것이 신병 확보됐어요? 신병 확보 안 됐잖아요. 그치? 안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것은 강도의 기회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찔러서 죽였지?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자, 나왔네요. 판결문은 똑같죠? 판례 1번 똑같아요. 강도 기회 설명 똑같아요. 밑줄 안 걷게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완료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만 단계다 했기 때문에 강도 기회죠. 강도 기회.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도 강도 기회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되버려요. 자, OX 판례 갑니다. 강도네요. 강도. 이건 우리 맨 앞에 살인죄 할 때 배웠지? 계속 눌렀다. 살인죄 고의가 있는 판례이고요. 그리고 2번. 준강도죠. 준강도. 준강도. 준강도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죠. 살해하면 강도 살인죄. 절도가 죄적 인멸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죠. 강도 살인죄. 그쵸? 그 다음 재물강치 목적과 수단이 사람을 살해한 이상 살해했다면 강도가 그치? 사람을 살해했다면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강도라고 하는 것은 기수 미수 불문이지. 그치? 그치?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적으면 기수 미수 불문인데 죽이는 결과가 나왔다면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무슨 판례입니까? 준강도 판례죠. 주체가 준강도가 되는 판례가 2번, 3번. 5번 맨 앞에서 했습니다. 재선제 일반론 할 때 채무자죠. 채무자가 채권자인 택시기사를 칼로 찔러 죽였지? 살해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강도 살인죄. 그쵸? 채무 면탈됐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 그리고 8,000원권에 간 것은 즉시범이죠. 즉시범, 접속범이기 때문에 접속범이죠. 접속범이고 흡수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절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무거운 죄인 강도살인죄가 됩니다. 자, 밑에 1번 판례 가볼게요.
자, 1번 판례에서 여기까지가 사실관계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살해 직후다. 그리고 15시간 지난 후에 밑에 10만 원을 꺼내갔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불법 영득사를 갖게 된 것이 살인죄 범행 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다. 완료된 후입니다. 완료된 후 셈을 치시고. 그랬을 때는 강도살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기 전에 영득사를 가져야지 강도살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죽인 이후에 영득사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공범관계입니다. 공범관계. 이 공범관계가 바로 뭐예요? 노트에서 설명드렸던 이것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말하고. 됐어요?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강도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그쵸? 강도가 고의라는 것이 강도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공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갑이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강도 살인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을리란 사람이 이 사망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면 뭐가 된다? 고의가 있다면 살인죄가 된다. 살인죄. 됐어요? 다시 오시면 여기 이 사망에 대해서까지 고의 공동이 필요하다. 그래야 강도 살인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노트 다시 한번 펴볼까요? 근데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견이 가능했다면 치사죄가 될 뿐이다. 그쵸? 다시 오시면 여기 예견이 가능했다면 치사죄가 될 뿐이다. 그쵸? 그래서 3번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했을 때 그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했다 했을 때 다른 자가 고의가 공동이었다면 강도 살인죄가 되고요. 고의 공동이 없었다면 그러면 무슨 말이야? 예견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예견이 가능했다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치사죄가 될 뿐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밑에 판례. 자, 공범 중에 한 사람이 강도에 의해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럼 이 사람 무슨 죄? 강도살인죄. 강도살인죄. 그쵸? 이 사람은 강도살인죄가 되죠. 자, 문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구체적으로 살인까지는 공모하지 않았어요. 공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가 돼? 그래, 예견이 가능하다면 이런 말. 그 결과에 대해서 공범 책임을 진다. 어떤 책임? 치사죄 책임을 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말. 그래서 요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진다. 어떻게? 치사로. 자, 그 다음에 강도강간죄 갑니다. 강도강간죄 보시면 주체가 강도네요. 강도가 강도 중에 강간했을 때 이게 강도강간이 됩니다. 주체 나와 있죠? 강도는 모든 강도 다 들어옵니다. 기수미수 불문이고요. 행위는 강도에게 발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간 피해자와 강도 피해자가 일치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판례. 됐죠? 다음 페이지. 자, 판례. 강도강간죄라고 하는 것은 강도 중에 강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강도가 착수하였는데 강도하기 전이라면, 그쵸? 강도하기 완료하기 전이라면, 강도 완료 전에 강간했으면 이것도 강도강간이 되는 거죠. 됐나요? 빨간색이겠네요. 전자 동그라미. 그러면 강도강간이 된다. 밑에 판례 별표 쳐볼까요? 별표 칩니다. 노트 펴볼까요? 자, 노트 갑니다. 강도강간죄. 강도강간죄는 말 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강도 중에 강간하는 것이 강도강간이에요. 따라서 여기 강도 후에 강간하는 것은 강도강간이 안 되고요. 강도 더하기 강간죄, 경합범이 되고요. 경합범. 근데 이건 모르는 사람 없지? 강도죄 더하기 강간죄 경합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지우는 거예요. 이건 강도강간이 안 돼요. 또 세 번째.
강간 후에 강도하는 거, 이것도 강간죄 더하기 강도죄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강도 강간이 안 돼. 그래서 이 1번하고 3번은 강도 강간이 안 돼. 됐나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 제가 이걸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 적지 말고 적을게요. 강간 중에 강도를 했어요. 그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강간을 하다가 폭행업발하고 옷을 벗겨보니까 목걸이가 나오고 반지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을 뺏는 거지. 여기서 영득의사가 생겨서 불법 영득의사가 생겨서 그 팔찌라든지 목걸이 등을 뺏는단 말이에요. 뺏고 여기서 옷을 입고 나오나? 처음에 이 사람은 강간을 하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걸 호주머니에 넣고 하던 강간을 마저 하겠지. 중에 강간을 마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강간, 강도, 강간죄 이렇게 됩니까? 형법에 이런 죄가 있습니까? 형법에 강도, 강간, 강간, 강도, 강간죄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기소할 수 없잖아요. 이런 죄가 없기 때문에 형법 조문에. 그래서 어떻게 법리 구성을 합니까? 그렇죠. 처음에 애당초 착수는 강간으로 착수를 했지만 하다가 영득의사가 생겨서 강도를 했다면 이 신분 자체가 강도에서 강간에서 강도로 신분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주체 신분이 바뀌어서 이 강간은 사라진다. 그리고 원래 애당초 처음부터 강간으로 착수를 했기 때문에 강간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강도 강간이 된다. 이것도 강도 강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강간이 되는 것은 요 두 번째하고 요 마지막 네 번째, 요 두 번째, 네 번째가 강도 강간이 나오는 거예요. 됐는가요? 규제 한번 가볼까요? 규제 한번 가보시면 나와 있네요. 자, 파란색으로 후자 세모. 강간이 완전히 끝난 후에 강도 범위가 생겨서 강도를 했을 때는 그때는 경합범위 돼버려요. 그러나 밑에 빨간색으로 강간이 종료되기 전에 종료 전 동그라미. 다시 말해서 중이라는 거예요. 중에 강도를 했을 때는 신분 자체가 강간에서 강도로 바뀐다고요. 그치? 강도 신분 취득한다 했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당 강간을 맞아야 될 거 아니. 그치? 그러면 강도 여기서 요 강도 강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는가요? 그게 바로 노트에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밑에 팔. 이것도 별표. 자, 네 번째 줄 볼까요? 강간범이 강간을 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해서 반항을 억압했다. 그치? 그 상태에서 보세요. 계속 중이죠. 빨간색으로 계속 중 동그라미. 지금 강간이 계속 중이에요. 강간이 계속 중인데 재물을 탈취했어요. 이때 뭐가 생겨서 여기서 불법 영득의사가 생겨서 의사라는 것이 생겨서 재물을 뺏었단 말이에요. 뺏는 상태에서 뺏으면 뭐가 된다고? 신분이 강도로 바뀐다고. 강도죄 할 때 있잖아. 이때 중요한 것은 강도를 위한 재물 탈취를 위한 폭행 협박이 새로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분 자체가 강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기서 봐봐요. 강간범위 종료되기 전에 계속 중에 강도를 했다 했잖아. 이 강도할 때 강도죄의 폭행 협박이 새로운 폭행 협박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 즉시 바로 강도라는 신분을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 강간 중에 재물 탈취했다 했을 때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었다 할지라도 강도라는 신분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 이 강도가 단순 강도가 아니고 강도 강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자, 밑에 판례도 강간행위 도중입니다. 중입니다. 중에 핸드백을 가져갔지? 핸드백을 가져간 것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불법 영득의사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네. 영득의사가 여기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보세요. 답이 뭐야? 강도 강간이 되냐? 강도 강간이 된다. 자, 밑에 판례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자, 감남 동그라미, 을려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감남으로부터 돈 뺐고 을려를 강간했지? 그럼 답이 뭐야? 경합범위 되는 게 아닙니다. 강간죄 더하기 강도죄 경합범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에 강도하는 기회에 강간했기 때문에 강도 강간죄가 된다. 그쵸? 자, 다음 판례.
이건 쉽지. 후자 세모. 파란색으로 후자 세모. 밑에도 후자 세모. 그럼 뭐가 돼요?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경합범. 강도 강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상 강도. 자, 말 그대로입니다. 바닷가에서 강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강도했다. 다중의 위력으로 선박을 빼앗거나, 그치? 선박 내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했거나, 재물을 빼앗거나, 그러면 해상 강도가 됩니다. 자, 페스카마 사건 볼까요? 선원 갑 등은 페스카마 15호에 승선하여 남태평양에서 조업하던 중에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여기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배를 뺏었다 말이야. 배를 뺏었다. 배를 뺏은 것이 바로 뭐죠? 해상 강도죠. 그 기회에 사람을 죽였다면 해상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밑에 건 쉽지. 살해하면 살인죄 하나, 옮겨 유기하면 사체유기죄 하나, 경합범이 됩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고 불가벌이 아니고 뭐다? 별도로 사체유기죄로 처벌한다 하는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 다음 지문 가볼게요. 상습강도죄 갑니다. 조문 가볼까요?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죄 조항이 있죠. 네 가지지. 333, 334, 336. 그 다음에 336조 1항. 이렇게 네 가지 조문에서 상습범 처벌 조항이 있어요. 뭐가 없지? 뭐가 없어? 조문에 있는 것만 상습범이 있는 거야. 조문에 없으면 상습범이 안 돼요. 여러분. 상습살인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합범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법조문에 없으면 상습범 처벌이 안 돼요. 이 네 가지 조문만 상습범 처벌 조항되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보시면 상습상해, 강도 상해, 강도 살인, 강도 강간의 경우는 여기 없잖아요. 이 위에 없잖아요. 이거 두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습 강도 상해, 상습 강도 살인, 상습 강도 강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조문에 341조라는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자, 요 상습 강도죄와 그다음 요 강도 상해, 강도 살인, 강도 강간죄는 조문에 없지? 조문에 없지? 포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죄가 각각된다. 경합범 관계다 이런 말. 됐어요? 이걸 왜 두지 않았나? 이 세 가지 조문은 왜 341조에 없죠? 이건 상해고, 요건 살인이고, 요거는 강간이잖아요. 요 세 가지는 뭐예요? 요 세 가지는 다 뭐다? 비재산죄. 그리고 요 상습 강도할 때 강도는 뭐죠? 요거는 재산죄다. 재산죄. 그래서 재산죄와 비재산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문은 이 341조에 없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는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이 판례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상습 강도죄를 범한 사람이 강도 예비에 그쳤다. 근데 그 예비가 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졌을 때는 포괄일죄죠. 포괄일죄는 무거운 죄, 중한 죄 일죄로만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상습 강도죄 일죄만 됩니다. 일죄만 됩니다. 예비는요. 여기 흡수가 되고 말지. 여기 흡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별도로 강도 예비죄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죄는 뭐다고요? 죄는 요 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자, 11번입니다. 강도 예비인모죄는요. 주체가 강도할 목적이에요. 강도할 목적. 형량도 높아요. 7년 이하 징역입니다. 판례 별표. 자, 강도 예비인모가 되려면 주체가 뭐다? 검은색으로 강도 동그라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파란색으로 준강도 밑줄 그시고 X는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자, 이 준강도 주체 배웠지? 준강도의 주체는 뭐다? 땡땡 절도다. 절도이기 때문에 강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을 때는 강도 예비인모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자, 사실관계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갑은 절도 범행이 발각이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쭉 나와 있네요. 자, 세 번째 줄입니다. 절도가 발각되었을 경우에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려는 것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소지한 이유가 뭐예요? 칼을 소지한 이유가 절도가 발각됐을 때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라는 생각. 즉 준강도할 목적이죠. 준강도할 목적이기 때문에 강도 예비인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
자, 여기까지 합니다.